쌤이 항상 시험 끝나고 보고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를 잘 생각해. 결국에는 잘 봐. 시험을 보고 나면 등급이 뜨잖아. 그럼 그 등급이 뜨면 점수가 뜨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잘 생각해봐. 결국에는 그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줬지만 점수가 뜨면 결국은 너라는 사람은 등급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야. 그게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숫자로 평가받는다 그랬잖아. 그거라니까. 그러면 너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합리하고 나쁜 거라고 느낄 수 있다니까. 계속 1등급을 받는 사람은 등급제가 좋은 거야. 숫자로 평가받는 사회가 좋은 건데 대부분은 숫자로 평가받는 사회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하루 만에 결정되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20년, 21년, 22년 동안 공부했던 게 단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게 얼마나 잔인해. 그건 맞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과정이 뭐가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 생각을 한다고. 무슨 생각했어? 마지막 귀결점은 그렇게 가.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 결과가 어찌됐든지 결과가 벌어지는 건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공정한 게임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했어? 오케이? 올림픽에서 시합하잖아. 선수도 시합하잖아. 그러면 공정하게 경쟁할 거 아니야. 그럼 경쟁하다가 딱 들어갔는데 내가 이번에 은메달 땄어. 2등이잖아. 그럼 옛날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금메달 따지 못하고 은메달 따면 막 사람들이 막 죄송해 막 이랬단 말이야. 선수들이. 근데 요즘에는 막 메달 땄어 막 행복해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가 변하는 구조인데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숫자로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굴지 마.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야. 결과가 중요하지, 수능은. 그래서 잘 봐서 잘 가면 장땡이잖아. 그럼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은 98%는 어떻게 할 거야? 99%는. 결과가 안 좋은 99%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들은 나쁜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무슨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그 결과가 좋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삶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 모습을 잃으면 안 돼. 왜 자꾸 그 모습을 잃으려 그래? 어떤 친구가 글을 달았더라. 국어는 재능이야 이렇게. 내가 국어는 재능이 아니라고 했더니 국어는 재능이야. 그럼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은 뭐야? 어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국어는 재능이래. 노력을 안 해본 애가 하는 소리라고 그거. 그러니까 노력의 가치를 모르니까 국어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노력도 안 해봤는데 재능 있는 애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 가치를 잊으면 안 돼 절대로. 수능을 못 볼 수 있다니까. 잘 보면 좋지. 근데 못 볼 수가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 여러 요인이 있어. 점수가 안 나오는 요인은. 그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안 나온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봐.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미친 듯이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너무 뻔한 얘기야. 그러면 내가 숫자로 평가받아? 아니라니까? 그 열심히 살았던 가치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열심히 살 때 어른이 돼서 똑같이 그 열심히 사는 가치를 알면 그게 어느 순간은 엄청나게 발전된다니까?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한두 번 보면서 점수가 안 좋아. 나 성적이 낮아. 재수생 같은 경우 수능 한 번 끝나고, 삼수생 수능 한 번 끝나고, 결과가 안 좋아. 그럼 결과가 안 좋으면 나라는 사람은 뭐야? 이러고 있으면 되게 바보 같은 거야, 그거. 이제 20살인데, 120살까지 살 거 아니야. 그럼 100년 동안 맨날 그 생각 할 거냐고. 나는 실패했어. 이 생각 계속 할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 그게 되게 엄청 중요해. 그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어느 집단이나 어느 위치 갔을 때 그렇게 살면 무조건 빛이 나. 인생 한 방에 결정 안 나, 얘들아.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은 어린 나이니까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물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지.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득권에 빨리 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기득권에 빨리 안 타면 어때? 밑에서 노력해서 기득권 가면 되지. 무슨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을 먹을 때 막 나는 막 이러시면 안 돼. 그 진짜 어리석은 거야. 공부가 쌤이 항상 말했잖아. 공부가 재능이 중요했고 사람을 숫자로 평가했으면 나는 없다니까. 나는 없어. 나는 공부를 진짜 못했기 때문에 재능이 없었고 숫자로 평가받는 거에 내가 연연했으면 나는 9등급 인생이었기 때문에 평생 9등급으로 살았어야 돼. 그거를 알으라고.
알겠어요? 선생님이 말했잖아. 고시는 공부 재능이 필요한 게 맞아. 내가 해보니까. 근데 수능은 재능이 아니야. 수능은 재능이 아니야. 수능은 정확한 출제도에 입각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이야. 그게 훈련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고 나서 공부할 때 좋은 대학 갔으니까 공부 잘한다고 어깨 뿜뿜이었을 거 아니야. 갔더니 공부 재능 있는 애들을 보고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야. 안 한 건 아니고 공부로 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느낀 거야. 나는 얘들보다는 공부를 못해. 그래서 내가 고시를 안 본 거라니까. 고시 생각이 있다가. 물론 사법고시도 없어지긴 했지만 로스쿨 가긴 해야 됐겠지만 어차피 검사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때 생각했다고 사법고시가 없어진 게 참 다행일 수도 있구나 생각을 처음 한 거야 그때. 재능이 안 된다고 쌤은. 이해됐어? 그 다음 매번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는 9등급이야. 그러면 너는 항상 9등급인 거 아니야. 그렇게 평가를 받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저는 9등급인가요? 그럼 저는 매번 실패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는 없다니까. 무슨 알겠어? 오케이. 사람들은 숫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니네도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잖아.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숫자로 평가하는 걸 왜 그 평가를 왜 나의 위치라고 생각하냐니까? 나의 위치가 아니야 그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람이.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냥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고 내 거를 쭉 하다 보면 다 알아준다니까. 그것만 알면 되더라.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어? 오케이. 요즘 질의응답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가 질의응답 웬만하게 달아보면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예를 들면 계속 국어가 6등급이었대. 살려달래. 그래서 내가 관리 프로그램 하니까 살려줄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글이 계속 달려. 제 질문이 계속 달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야. 왜 계속 달리냐면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라. 못 믿으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하셔야 돼요. 하면 안 되는데요? 계속 그렇게 달아. 그래놓고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어릴 때나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스스로가 위축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무슨 알겠어? 그럴 필요 하나 없어. 어차피 동등한 인간들이고 각자 영역에서 잘하는 게 다를 뿐인 거야. 근데 학생 때는 공부라는 영역 자체로 범주가 줄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평가를 받는 게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괜찮다고 민감하게 받아들여도. 알겠어? 어차피 사회 나가면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면 그때 내가 어찌됐든 이 성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해봤어야 된다니까? 그 엄청 노력을 해본 경험이 엄청 큰 거야. 진짜 커 그거. 무슨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쌤이 항상 말했잖아. 내가 현장 수업이 제일 많은데도 현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는 하나야.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라니까? 야, 저렇게 바보 같았던 사람이야.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야. 근데 얘 진짜 열심히 사네? 저 사람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네? 저 사람은 항상 열정이 넘치네? 저 사람은 항상 확신에 차네?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사네? 그럼 저 사람의 근원은 뭐지? 를 계속 보란 말이야, 나를 통해서. 쌤이 수업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한 적 있어? 야, 요즘 내가 슬럼프야. 문제가 잘 안 풀리네. 잠깐 쉴까? 나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 절대로. 안 보이잖아. 니네 나 보면 그런 느낌 안 들어? 쟤는 뭐지? 막 이런 느낌 안 들어? 왜 항상 에너지가 있지? 막 이런 생각 안 드니? 응?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자신감 있지? 막 이런 생각 안 들어? 근데 잘 봐봐. 쌤이 보이는 자신감이 예를 들면 이건 허세야. 이건 허세라니까 쌤이 이러고 안 다니잖아. 그렇게 안 다니잖아. 허세처럼 안 보일 거란 말이야. 나는 내 생각에 내 스스로가. 왜냐면 나는 허세를 부리질 않아. 실제로 내 걸 하거든. 그러니까 허세로 안 보이는 거야 쌤이. 실제로. 근데 그 허세로 안 보이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뭐가 갖고 있냐면 열심히 하지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밑에 있다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그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못 견뎌. 그게 발현되는 거야. 너희한테 에너지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라고 봐 나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배우라고. 그걸 배워. 알겠어? 좀 중간에 주저하지 않잖아. 뭐든지 하든지 간에. 나는 선생은 그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사교육은 내가 말했잖아. 모든 선생님들 다 잘 가르친다니까.
못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다 잘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건 뭐야? 쌤이랑 다른 건? 니네가 날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감정은 일반적 선생님한테 못 받는 감정이야, 그거. 이제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현장을 다니는 거야. 전국을 다 다니는 이유는 그거 하나야. 애들한테 그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공부할 때. 제발 부탁이니까. 시험 못 봐도 된다니까? 못 봐도 돼. 이번에 40점 맞았대, 어떤 애는. 40점 맞았는데 글을 보면 기가 막혀. 뭐가 기가 막히냐면 너무 자신을 낮춰. 자기를 너무 깎아먹어. 너무 깎아먹어.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거야. 계속 평가를 안 좋게 받다 보니까 그 안 좋은 평가가 자기께 내재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무슨 상했어? 오케이. 내 삶은 내가 챙기는 거지 왜 남들한테 영향을 받아. 이제 알겠지? 오케이. 그것만 견뎌.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안 좋으면 그 감정이 엄청 크게 될 거야. 그것만 견뎌내면 돼. 니네가 학생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남에 대한 평가, 성적에 대한 평가밖에 없어. 근데 크면 성적 평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계속 다 들어와. 나중에 그거 어떻게 견딜 거야? 지금 하나밖에 없는 평가인데도 못 견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잡아. 그럼 그게 잡히면 무슨 평가가 어떤 시간에 내 스스로가 막 힘들어도 그래 나 이 성적 나왔어? 그럼 이게 내 건가 보네? 그럼 내 건가 보네 하고 끝나면 돼. 내 건가 보네부터 그 다음부터 말이 많아지면 안 돼. 그 다음부터 말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면 자기 연민까지 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면. 그 자기 연민의 최악이 뭔 줄 알아? 부모님께 죄송해요야. 더 최악은 뭔 줄 알아? 제가 실패한 경험이 많아서야. 그게 최악인 거야. 그 생각까지 왜 가? 내가 바본 건데. 내가 하면 되지. 이제 알겠죠? 오케이. 공부는 단순해야 돼. 특히 준비하는 입장에서 멘탈을 다지는 거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단순하게 봐야 돼. 상황을. 왜 점수가 안 나왔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만 보면 돼. 생각을 꼬리꼬리를 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남한테 평가받는 거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의연하게 받아들여라. 결론은. 그리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라. 근데 그 찾는 과정에서 나를 낮추지 마라. 절대로. 알겠어? 오케이. 나를 낮추지 마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찾는 거에 멈춰야 되지. 나를 낮추면서 자꾸 자존감을 갉아먹은 거, 이것보다 나쁜 건 없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잘 버텨. 공부는 그게 다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쌤이 계속 말해줄게. 공부는 재능 아닙니다. 수능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공부가 재능이면 약분을 못해서 야구했던 내가 수능장에서 수학을 96점을 받을 수가 없어. 알겠어? 오케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니네 가끔씩 내가 수업하다 보면 산수 같은 거 나오면 나 못 풀잖아. 막 이러잖아. 없어 나는 수학 재능이. 근데 수능에서는 96점 맞았다고. 된다니까? 이해됐니? 영어 재능 없어 나 영어 외국 나가면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 시험 보는데 대학교 가서 처음에 시험 보는데 토플 시험 보는데 나한테 아침 밥 먹었니? 두에버 블랙패스트 나와서 예스 하고 눌렀다니까? 근데 애들은 뭐 먹었는지 술술술 얘기하더라니까? 그 내가 당황했다니까? 너 리더로서 중요한 게 뭐니? 말하기인데 리더로서 중요한 게 뭐니? 내 생각은 조화야. 그래서 할머니 이랬다고. 근데 애들은 막 술술술 얘기하던데? 재능 없다니까 나. 근데 가잖아. 수능날 1등급 받고. 우리 때는 상대평가였으니까 영어가. 이게 되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절대로. 알겠죠? 특히 수능 공부에 한해서는. 됐어? 재능 없어. 알겠지? 그래서 잘 버티고 이겨. 됐지? 무조건 그리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 가치를 계속 만들어야 돼. 그게 만들어져야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팡 터진다니까. 이제 알겠지? 오케이. 그 가치관만 잊지 마. 그러면 다 돼. 알겠죠? 어차피 주변에서 지금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잘 봐봐. 학교에서 다 나가 떨어지지. 알겠죠? 오케이. 니네만 안 나가 떨어지면 니네가 저절로 이길 것인데 왜 같이 나가 떨어져? 바보라니까 그거. 이랬어? 어차피 수능은 상위 10% 싸움이야.
어차피 2등급 안쪽 싸움이잖아. 그리고 진짜 싸움은 상위 1% 싸움이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상위 10%와 상위 1% 안에 드는 마음가짐만 가지면 다 이긴다는 얘기야. 근데 그 상위 10%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마음이 어렵냐? 안 어렵다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건데 다 포기를 해버리고 다 자기를 막 나는 안 돼. 막 이러고 있어. 아직 6월인데. 10월이면 내가 말도 안 해. 아니 10월이어도 그러면 안 돼. 내년에 하면 되잖아. 내년에 하면 되잖아. 공부가 덜 돼 있어서 올해 못 갈 것 같아. 그럼 내년에 하면 되잖아. 그럼 내년에 준비해서 더 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잘 버티십시오. 됐지? 오케이? 자, 보자. 교재 보시고.